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하반기부터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들 정말 버티기 힘들 겁니다. 침체도 세금 덜 걷기 시작할 거고 지속되다 보면 복지 줄어들 테고 라는 영상에 달리는 겁니다. 아까 앞전에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 거죠. 올해 한반기라고 하면 이제 지금 상반기니까 여름 지나서겠죠. 한 가을 정도, 9월달. 아직 좀 시간 남았는데 지금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아직 하반기 되려면 좀 멀었는데 지금도 버티기 버겁다, 부담된다, 쪼들린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도 힘든데 만약에 하반기 되면 얼마나 힘들까. 화창한 봄인데 봄날 지나고 여름날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까지 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건 절대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잠깐 힘들었다 풀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힘들 거라는 거죠. 계속 좀 더 쪼들리고 힘들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몇 년 동안은 쭉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쪼들리고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좀 더 이제 버티기 힘들겠죠.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갑자기 어떤 기점으로 나아질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근데 후자가 더 많을 거야. 후자가 객관적으로 뭐 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나아지는 게 딱히 없어. 여러분, 세계 정세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었다기보다는 돈을 벌었는데 이제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투자하겠다고 대출 이빠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쪽에 쓴 사람도 많아. 자, 그놈의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겠다고 차 무리하게 구입하신 분들, 해외여행 자주 가신 분들 벌어놓은 거 많아요? 벌어놓은 거 없을 텐데. 벌어놓은 거 없어도 여행도 가고 차도 뽑고 그랬잖아. 앞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는데 그깟 여행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도움되는 거죠? 그깟 차 굴리는 게 뭐가 도움되는 거야? 그동안은 벌어놓은 거 없어도 어떻게 유지가 됐죠. 일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푸어짓해도 알바 자리, 일자리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몇 개 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닐까. 지금은 그 전까지는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가 지금 구하기 힘드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렇게 좀 안이하게 살고 대비 안 하고 살고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제부터 벌어놓은 거 없다는 게 뭐예요? 이번 달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일을 안 하게 되면 매달 버티는 게 고역이야, 이게. 매달. 왜냐? 우리가 숨 쉬는데 나가는 돈은 꾸준하게 있으니까, 고정비용. 예를 들어 자취한다고 하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폰요금, 식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근데 벌어놓은 거 없으면 낼 수 있겠냐고. 지금 걱정되는 분들이 뭐냐 하면 1인 가구들이 많이 걱정이 돼. 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 사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방보다 낫긴 하겠지만 수도권도 일 못 구한 사람도 많아. 수도권도 요즘에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물가는 비싸잖아. 그분들 일을 안 하게 되면 당장 위험에 처해요. 그리고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저축을 못 하신 분 많아. 쉽게 말해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들이죠. 돈은 벌었는데 여기저기 돈 쓰기 바빠가지고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갑자기 회사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자네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야겠네, 이런 말 받으면 어떤 생각 들까? 나가면 못 버티는데? 뭐 실업급여 받게 준다고 하지만 실업급여 받아가지고는 생계 유지하기 빡빡한데. 그리고 나가면 요즘 알바 자리 없잖아. 요즘 편의점 알바도 없고 쿠팡도 잘 안 뽑아주는데 나가서 뭐하지? 일을 그만두면 재취업 시장 알아봐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같은 회사도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어떡하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 대비가 안 된 사람들 많아.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좀 자신들이 왜 그동안 대비 안 하고 벌어놨던 돈을 관리 못했는지에 대해서 두고 아마 후회하며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인생에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번 계기로. 경기 침체도 세금 덜 걷기 시작한다. 아닙니다. 세금 더 거르죠. 아니, 물가 올라가는 세금 어떻게 덜 거칩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확실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관련 어떤 그런 이제 나라 복지에 대한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공짜입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생각해, 물가 올라가면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공근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당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세금일 거 아니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 세금도 많이 걷어야겠죠.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당이나 뭐 차상위계층 그런 복지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도 올라가겠죠. 물가 올라가니까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내는 것도 인상하겠다 했잖아.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또 장수한 나라다 보니까 노인분들 많단 말이에요. 노인들 일자리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복지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세금 내려고 하면 굉장히 열받죠. 왜 나 같은 사람들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세금이 올라갈 동안 왜 본인은 대비 안 하고 살았어?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왜 가정을 왜 안 깔고 그냥 왜 대충 살았어요? 그동안 월급 받은 돈 다 어디 갔을까? 잘 들으세요.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타격받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 지금 보면 저축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기 딴에는 뭐 딱 쓸 것만 쓰고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사람들 돈 많이 써요. 돈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돈 모으는 거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돈 모아봤자 뭐 내 집 마련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은데, 내 집 마련 하기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설령 내 집 마련 못하더라도 앞으로 물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이제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쥐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라면 저축은 그냥 필수야. 반드시 필수예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내가 별로 좋은 직장 못 다녀. 그 소득이 적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저축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 어차피 월급 적으니까 돈 안 모아 되겠다. 아니에요. 한번 안 모아 보세요. 안 모으고 이제 오래 한번 견뎌 보세요. 견딜 수 있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가성비, 효율성 생계형으로 살아가야 지금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 습관만 잘 지켜도 몇 억 가치는 있다 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철저히 가성비, 효율성 생계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이제 극도로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는 건데, 저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뭐 아껴 써야 된다, 뭐 저축해야 된다 하지만 저것도 몸에 배워야 가능합니다. 한 번도 아껴 써본 적 없고 저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 와서 아끼고 저축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알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은 안다고. 저축도 해본 사람이 그 맛은 아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오래 하고 익숙하니까 이제 좀 그나마 좀 수월한 거지. 원래 아껴본 적도 없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이거 못 버립니다. 이게 소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쉽게 바뀌죠. 근데 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이게 내가 며칠 아껴 쓰다 갑자기 막 지름식 강림해서 막 써버리고 이런 경우 다 있잖아. 이게 왜 그래?
우리가 아껴서 살 수 있지만 소비를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왜냐? 젊은 나이 때 갖고 싶은 물건 다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을 모으려면 그런 것들을 안 써야 돼. 안 사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 여러분. 최소한 소비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야. 남도 유행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해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돈을 이제 저축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절제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절제한 경험이 많다는 거죠.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소비하는 것에 익숙할 뿐 돈을 절제하고 모아본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성비 효율을 따진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소비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 쓰고 소비를 조절할 줄 아는 것도 일종의 재능이야. 어떻게 보면 인내심과 자기 절제 능력, 자기 제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막상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끼려고 해도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해보시면. 왜냐? 원래 기존에 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돈 쓰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먹던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